안녕하세요, 파란나비입니다. 미국은 보안을 이유로 세계 최대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를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자국은 물론 주요 동맹국들과 연대하여 반화웨이 전선을 구축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파이브아이즈로 통하는 주요 동맹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화웨이 장비의 배제를 선언했죠. 이러한 움직임에 화웨이는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은둔의 경영자로 알려진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은 언론에 등장하여 보안상의 문제를 일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 4년 만의 언론 인터뷰에서 화웨이는 독립적인 민간 기업체로 개인에게 해가 되는 일은 범하지 않을 것이며, 기업 차원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중국 정부로부터 부적절한 정보 제공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약에라도 이러한 요구를 받을 경우 거절하겠다고 밝혔죠. 이러한 모습은 중국 정부와 화웨이 기업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 보안상의 이슈를 피해가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중국 정부의 행동을 보면 과연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영향을 피해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게 만듭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화웨이 장비를 보이콧한 뉴질랜드에 대해 중국 정부 차원에서 보복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관광과 낙농의 나라 뉴질랜드는 대중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이를 빌미로 화웨이 배제를 선언하는 뉴질랜드에게 단체 관광객부터 금지시키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보도했죠. 이에 대한 근거로 양국이 올해 상호 방문의 해로 정하고 발족시키려던 포럼을 화웨이 배제가 선언된 후 중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환구시보는 중국인들이 뉴질랜드 관광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행동은 사드 문제로 한국 단체 관광객을 금지시켰던 지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죠.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총리의 중국 방문이 전격 취소됐는데, 뉴질랜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국의 보복 신호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뉴질랜드 소속 항공기가 상하이에 착륙하지 못하고 오클랜드로 회항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착륙 신청 서류에 대만을 독립국가로 표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관계자들은 화웨이 사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화웨이 국가에 대한 중국 정부 차원의 보복이 사실이라면 런정페이 회장의 말처럼 화웨이가 중국 정부로부터 자유롭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가 나서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경제보복을 일삼는다면 결국 보안 이슈도 화웨이와 중국 정부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게 만들죠. 이는 자국 기업을 밀어주려는 정부의 행동으로만 보기엔 치졸해 보이며, 이를 통해 쌓이는 국가 이미지는 그들 기업의 말에 신뢰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만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한편 미국은 반화웨이 전선에 악재가 생겼습니다. 절친이라 할 수 있는 영국에서 화웨이 보안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며 사실상 화웨이 장비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여기에 뉴질랜드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는 문제가 등장했죠. 관광국가인 뉴질랜드 관광객의 15%가 중국인이고, 이로 인한 수익이 160억 달러에 이르며, 뉴질랜드 유제품의 4분의 1을 수입하는 큰손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보복으로 뉴질랜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것을 우려한 뉴질랜드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지 모르는 일이 돼버린 셈이죠. 미국과 중국의 5G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